자,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종류의 이동이 있어요.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 있을까? 평행이동. 평행 이동하고 또 하나는 뭘까?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그게 생소하진 않죠. 평행 이동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대칭 이동이라는 말도 들어봤잖아. 대칭이동은 안 들어봤어요. 대칭 이동 안 들어봤어요? 네. X축 대칭 이런 거. 자, 우선 평행 이동부터 얘기를 하면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어떤 점이나 어떤 도형, 그래프를 이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대로 요렇게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이죠. 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먼저 전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그 양만큼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요 점의 좌표에다가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3,5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하연아 몇 컴마 몇으로 갈까? 그지? 2,7로 가죠. 어렵니 쉽니? 주요가 어려워져. 너무 쉽죠? 그냥 요 x좌표에다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양만큼 더해주면은 얘 나오는 거고, 그죠? 또 y좌표에다가 y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양만큼 더해주면 얘 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평행 이동 시키고 싶은 양만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서윤이 1,3을 요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서윤아 몇 컴마 몇이 될까? 좀만 크게. 6, 얼마? 5 라고 말한 거 맞니? 6,5 그죠? X축 방향으로 5만큼 옮겼으니까 여기다 5 더해주는 거고 Y축 방향으로 2 옮겼으니까 여기다 2 더해주는 거죠. 6,5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면 자, 요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요거 읽어만 봐도 알겠죠? 요렇게 이동시켰다라는 얘기는 재현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다? 2만큼 옮겼다라는 얘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요 이동에 의해서 1,1이 어디로 가니? 물어봤어. 뭐라고 하면 될까? 3, 마이너스 4로 간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쵸? 아주 쉽죠? 요런 게 점의 평행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한번 보면 이 x, y라는 점을 요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a, b는 얼마입니까? 얼마씩 이동시킨 겁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정하영 해보자. 얘가 여기로 갔어, 형아.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예요? 1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간 거지. 그럼 a 값은 1이고 b 값은 뭘까? 2인 겁니다. 그쵸?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동시킨 거 그대로 여기다가 1 써주고 2 써주면 됩니다.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준영아 너 목 디스크 걸려. 준영아 여기 몇 페이지인지 아니? 펴놨니? 여기? 207쪽 맞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대답해봐. 9번에 0, 마이너스 7을 여기로 보냈대. X축 방향으로 얼마 옮긴 거예요? 2만큼 옮긴 거죠? 2. Y축 방향으로 얼마 옮겼어요? 마이너스 5예요? 5만큼 옮긴 거죠? A 값은 2, B 값은 5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쵸? 아주 쉬운 부분이고요. 넘겨볼게요. 자, 근데 평행 이동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x, y라는 점을 요렇게 만들었다. 요 점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기에 보이는 요 값이 헷갈릴 거 없이 그대로 평행이동된 양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그런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도형은 x, y라고 쓰지 않아요. 도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요. 또는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배운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주혁아, 도형이 뭘 말한다고? 직선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고 포물선일 수도 있어요. 2차 함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x랑 y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곧 도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라는 의미로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약간 다르죠, 그죠? 약간 다르죠? 얘는 x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꿔줬어요? x-a로 바꿔준 거고 y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꿨어요? y-b로 바꾼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곧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싶어? 그러면 그 식의 x가 있던 자리를 x 빼기 a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y가 있던 자리를 y 빼기 b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거를 벌써 많이 해봤어. 평행이동 시키는 거 벌써 많이 해봤어요. 언제 해봤을까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원은 태연아 중심이 어디죠? 이 원은? 어디? 0,0이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원을 중심이 2,1인 원으로 옮기고 싶어. 중심이 2,1이 되게 하고 싶어. 크기는 똑같고.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미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 중심의 좌표가 2,1인 원은 이렇게 쓴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게 지금 설명한 평행이동의 원리하고 똑같지 않니? x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x-2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y 자리가 뭘로 바뀌었다? y-1로 바뀌었잖아. 그지? 요렇게 바꿔서 집어넣어주는 게 그게 곧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겨주는 행동인 거예요. 알겠지? 그지?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확인 한번 해봅시다. 확인. 재현아, 내가 어떤 도형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나는 그 식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 x가 있던 자리에 뭘 넣어준다? x-3을 넣어준다. 그쵸? 그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는 방법이고, 그치? 그 다음에 서연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나는 그 식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면 돼요?
y 자리를 뭘로 바꿔줘? y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y 자리를 뭘로 바꿔줘? y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도형의 평행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직선부터 이렇게 생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대, 승우야. 그럼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줄 거야? 정확하게 말해야 돼. x 자리에 x-2요. 그 다음에 y 자리엔 뭘 집어넣을 거야? y-1이요. 그쵸? 요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렇게. 서영이 이해됐니? 불확실한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 서영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뭘 넣어야 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럼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줘야 돼? x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x 빼기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싶어. 뭘 집어넣어야 돼? x-3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니, 승우야? 이거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그치? 요렇게 해주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14번은 경빈이가 한번 해볼게. 자, 얘는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경빈아?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그냥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x 마이너스 3을 넣는 겁니다. 알겠니? x자리에 뭘 넣는다고? y자리에 뭘 넣어야 돼? y 플러스 5를 넣는 거예요. 자, 불러줘 그럼 경빈아. 뭐라고 쓸까? y 자리에는 뭘 넣을 거예요? 그럼 y 플러스 5는 불러주세요. 이 괄호 뭐라고요? 안 들려. 아까 다 얘기했잖아.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싶으면 x자리에 뭘 넣으라 그랬죠?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하면 안 돼. x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야 돼. 그지? 자, 불러. 이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괄호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개 평행 이동 시킨 거예요. 알겠니, 경빈아? 자, 이게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5는 절로 넘길 거고요. 이거 전개시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저기서 넘어온 거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민영아 뭐니 답이? 2x제곱 마이너스 13x 응? y는 안 나오고 y요? 지금 2차 함수니까 y는 안 넘기는 게 더 낫죠? 16 맞나? 네, 16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것이 그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이제 우리 양하영 한번 해볼게요. 15번 한번 해보자. 자, 15번도 방금 배운 대로 해볼 거야, 하영아. x축 방향으로 5만큼 옮겼어. 어떻게 하랬죠? 그쵸? x자리에 x-5가 들어가니까 x-5의 제곱. 그 다음엔요.
y 자리에 뭘 넣었죠? 다시 y 자리에 뭘 넣어야 되죠 지금? 다시 y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는데 왜 y 플러스 3을 집어넣나요?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지금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y축 방향으로 옮기고 싶으면 y 빼기 얼마를 넣는 거잖아. 그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집어넣어?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y 자리에.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그쵸.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지요. 맞죠? 반지름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반지름은. 그치? 당연히 반지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원을 이동시킨 거다. 그래 명제도 해봐 그래. 알았어. 시켜줄게. 시켜달라고 아주 애를 쓰는구만. 자 16번은 이 원을 요렇게 이동을 시켰다 명제야. 자 요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자 불러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209쪽으로 가서 이제 요런 데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점하고 도형하고 막 섞여가지고 표현해 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만큼 이동시키는 건지를 정확히 하시고 그걸 가지고 도형의 이동의 원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x, y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4로 옮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평행 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혜원아 점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형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평행 이동을 얘기할 때 자 요렇게 몇 컴마 몇을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점의 이동의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f 얼마 컴마 얼마는 0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도형의 이동인 거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이동의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점의 이동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근데 점의 이동의 형태로 어떤 평행 이동을 표현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고 싶다? 1만큼 옮기고 싶다.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고 싶다? 마이너스 4만큼 옮기고 싶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될 것들은 문제들 봐봐. 17번, 18번 이런 것들은 점이 아니라 다 뭐예요? 다 도형들이잖아요. 그지? 우리는 이 도형들을 이만큼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현아, 이 직선을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y 플러스 4를 집어넣고 그쵸? 자 그래서 y 플러스 4는 2 괄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건 되겠죠. 그죠? 태연이 오케이? 정리만 좀 하면 y는 2x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지? 자 승우도 하나 해봅시다. 자 이거 23번 볼게요. 승우야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양은 똑같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1 됐으니까 뒤에 거까지 합치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지? 요렇게 되겠지. 맞습니다. 자 전개만 시켜서 정리할게요. y는 그냥 우리 이렇게 써놓자 이거. 어차피 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냅두고 4만 넘기자. 그럼 얼마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끝이다. 맞죠? 평행 이동이니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자, 그 밑에 문제 25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처음에 원이 이렇게 생겼었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었대요. 정하영, 이 원은 중심이 어디 있던 원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그러면 이거는 중심이 어디야? 얼마? 맞게 말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봐. 5,1이지. 그럼 이거는 중심이 어디야? 0,0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중심이 0,0에 있던 원인데 중심을 어디로 옮겼다고 하영아? 5,1로 옮겼다고. 그러면 이거는 중심의 좌표만 봤을 때는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뭘로 볼 수도 있어요? 점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만 보면은 점을 점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0,0을 5,1이라는 점으로 옮겼어 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그러면 평행 이동된 양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죠. 서연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그치? 0,0을 5,1로 옮긴 거니까 x축 방향으로 5만큼 옮긴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옮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치? 자, 또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도형의 이동의 형태로 보자면, 자, 요 식을 요렇게 바꾼 거니까 x가 있던 자리에다가 윤호야 뭘 넣어준 거야 지금? X가 있는 자리에요. 어, X 마이너스. 그죠? x-5를 넣었죠. 이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5만큼 옮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y가 있던 자리에는 뭘 넣었어? Y 마이너스. 그치, y-1 넣었죠. 그럼 이것도 역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옮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의 평행 이동은 중심만 따라가면서 점의 이동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원이라는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의 중심만 딱 따가지고 중심을 따라가면서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게 좀 더 생각하기 편해요. 어차피 원이라는 도형은 평행 이동 아무리 시켜도 사이즈는 변하지 않거든. 반지름은 그대로니까 결국은 그 원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 중심의 좌표만 따라가는 게 편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원의 이동에서는 평행 이동도 그렇고 대칭 이동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네, 27번도 한번 볼게요. 27번도 자, 이것도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있던 C라는 원은 중심이 준영아 몇 컴마 몇이었어? 요 첫 번째 원은 1,-3이었죠. 그랬는데 걔를 평행이동해서 밑에 있는 걸로 바꿨는데 밑에 있는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3,-1.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점과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 점을 요 점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주혁아, 그러면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그죠? 1이 3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거고 y축 방향으로 역시 2만큼 옮긴 거죠.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만 따라가면 a값, b값은 둘 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개념 페이지로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갈게요. 점의 대칭 이동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점의 대칭 이동만 설명하고 오늘은 진도를 마칠게요.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프린트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가는 데까지 아마도 213까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개념 프린트는 213까지, 그 다음에 유형 프린트는 유형 프린트는 일단 211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요게 이제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우리 이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반 분반 해가지고 원래 시간표대로 세 반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이거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도, 2학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위에 얘들아 4층에 그거 봤니? 이렇게 특강 명단 붙어있는 거 봤니? 거기다가 이름 좀 써주세요. 알겠죠? 특강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 써주세요. 특강을 뭐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 거 아니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80 개념 80 볼게요. 점의 대칭 이동. 요거는 그냥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뭐 얼마까 3,1이 있다고 할게요. 자, 3,1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3,1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하면 어디로 갈까? 이게 x축이니까 요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여기로 가지 않나? 여기 그지? 여기로 가죠? 여기가 그럼 몇 컴마 몇일까? 네?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3 컴마라고 할 수가 있어? 3 컴마 마이너스 1, 3 컴마 마이너스 1.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무슨 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을 시켰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어?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x축 대칭이 갖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x축 대칭을 시켰더니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3,1이라는 점을 이번에는 정화형 x축 대칭을 시켰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들어줘. 알았죠? 거기 안 졸고 공부하려고 나간 거잖아. 그지? 둘이 이렇게 떠려고 나간 거 아니죠? 자, x축 대칭을 시켰더니 봐봐, 형아. y좌표가 원래 1이었는데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을 시키면은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요 3,1이라는 점을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쯤에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태연아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1이죠. 무슨 좌표가 바뀌었어요? 그쵸? y축 대칭을 시켰더니 자, y축 대칭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3,1을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볼까? 이렇게. 이건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을 시킨 거죠. 그쵸? 원점 대칭을 시켰습니다. 원점 대칭을 시켰더니 완전히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이 점의 좌표가 민영아 몇 컴마 몇이야?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시키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죠? 그래서 x, y의 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지금 무슨 직선 그은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3,1이라는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넘어가죠. 요렇게 넘어갈 텐데 요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쯤으로 갈 텐데 그럼 이 점은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그쵸. 이거는 3,1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반대쪽으로 넘어간 점의 좌표는 1,3이 됩니다. 1,3.
그치?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a, b였던 점이 b, a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치?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 것들이고 얘네들에 대해서 다 이 규칙만 적용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 주어가 x축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뀐다. 그쵸? 그 다음에 서연아 y축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뀐다. 그치? 정연아 원점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뀌어? XY 둘다 그쵸? 맞아요. xy 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윤지야 y는 x에 대해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뀌어? 그쵸? 서로 바뀌어. xy 좌표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네 가지 규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문제 푸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213쪽에 있는 문제들로 점검을 하고 자, 25번부터 한번 볼게요. 25번부터 자, 물어보자. 25번에 서영이 25번은 답이 뭘까? (213쪽이에요) 25번. 찾았어? 자, 4,4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예요? 자, 서영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뭐가 바뀐다고 했더라?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원점 대칭시키면 x, y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서로. x랑 y가 서로 바뀌어요. 그지? 맞니? 자, 그러면 소영아 4,4를 x축 대칭을 시켰어. 뭐가 될까? 몇 컴마 몇? 4,-4 그쵸? 4,-4 자, 그 다음에 정하영 26번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그렇죠 3,9 이렇게 되고요. 주어가 27번 1,5 그렇죠 1,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현이 28번 그렇지요 마이너스 6,2 이렇게 바뀐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 30번 풀고 아니다 29, 30. 이 밑에 있는 문제들만 좀 풀고 마칠게요. 우리 자 29번부터 볼게요. 29번은 누가 할까? 준영이 두 단계를 거쳐서 해줘. 준영아 8,5를 먼저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Y 둘다 몇 컴마 몇이 되냐고 8, 마이너스 5 그쵸? 다시 그거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8,5 그쵸?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답이고 자 그 다음에 30번은 경빈이가 해볼게요. 먼저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렇죠. 다시 이것을 원점 대칭을 시키면 그렇죠. 잘했고요. 밑에 31번에
요거는 양하형 해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y축 대칭을 시키면 좋아요. 자, 얘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32번. 요거는 윤서 y축 대칭 시키면 2, 마이너스 1.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1, 2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개념 프린트는 213까지, 유형 프린트는 211까지 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여기서 끝. 수고했어요.